안녕하세요. 건프로의 월천스쿨의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 때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느꼈던 부분 그리고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제가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직장에 들어갔던 게 보험 설계사였어요. 근데 보험 설계사 일을 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배울 만한 분들한테 멘토가 돼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부동산도 그랬고 보험도 그랬고 광고 쪽도 그랬고 어느 톱에 있는 분들한테 나한테 멘토 좀 돼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걸 잘했거든요. 보험 설계사 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5손가락이 안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교보생명의 강순희 전무, 두 번째가 삼성생명의 예영숙 준무, 세 번째가 프로덴셜 생명의 누구누구 있어요. 근데 제가 최현 대표라는 분이랑 MDRT를 1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보험 업계에서는 3W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3건 이상의 계약을 18,000, 800주, 400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한테 이제 옆에서 비서처럼 일을 배우면서 2년 동안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보험 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교육회사를 마케팅을 해줬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이 한 달 동안의 교육 세일즈를 배워서 그분이 마케팅 세일즈, 보험 세일즈에 대한 부분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었는데, 한 달 동안의 교육을 배우면서 그분들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이제 나름 200만 원, 300만 원의 교육 과정이었는데 한 달 교육 과정에서 많은 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2년 동안 제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습성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친분이 좀 쌓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더 이상 보험업계에서 자기도 그 정도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교육 세일즈를 하는 부분이래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래요. 항상 저희가 이제 공급자 입장, 소비자 입장인데, 공급자 항상 시장 논리는 똑같죠.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가 많은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실제적인 거는 보험 영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그렇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정말 영업적으로 치열한 분들만 생존이 가능한 시장이에요. 물론 그 시장에서 톱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셔도 잘 하실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험 영업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삼성 다니는 친구들이 야, 그 아줌마들이 하는 영업하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좀 이렇게 열받아서 증투자 자격증, 또 증권사 이제 굿모닝 신한증권에 PB센터에 있는 선배가 좀 저를 좀 끌어뒀었어요. 영업 잘하는데 증권 영업도 한번 해보라고 증투자 자격증을 주말마다 도서관 가서 증투자 자격증을 따서 증권사 쪽에 이직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분이 어떻게 해서 신불자가 됐냐면은 보험 영업이라는 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환수의 대조가 되게 심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가 아니라 110%까지 환수를 시켰었거든요. 증권사 일을 하면서 증권사에서 제가 무리한 투자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암만 해봤자 난 대기업의 소모형 인력이구나, 회사가 나의 울타리가 돼주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광고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톱이었던 분한테 멘토 좀 돼주세요. 그러면서 광고 사업을 배우게 돼요. 광고 사업을 배우면서 어떻게까지 신불자로 몰렸냐?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무리하게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도박 사이트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에 대한 이제 불미스러운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경찰분이 광고회사를 접지 않으면은 구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광고회사를 접고 나서 제가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 당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환불 이제 환수 이슈가 겹치면서 제가 신불자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래요. 첫 번째는 항상 공급자가 적은 시장에서 처절하게 영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암만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는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또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과한 걸 원하면은 화가 입힌다.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3분을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 오늘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이라는 게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에요. 50만 원. 그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인격이나 성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년 정도 보험 영업을 하셨어요. 그 1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